입시를 묻다. 피기맘. 수학은 두 개로 나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개로 나뉘는 거죠. 우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수원, 수투예요. 우리 내신편 할 때 기억나시죠? 수학의 수학 교과 안에 과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했었는데 기억을 되돌려서 적어볼까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교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뭐였죠?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그냥 수학이죠. 요거를 시중에서는 뭘로 구분해요? 상하로 구분합니다. 상하. 근데 원래는 그냥 수학이야. 그 다음이 고2가 되면 뭐 배운다고요? 수원을 배우고 수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이 기하. 이렇게 보통 이과 애들은 4개, 문과 애들은 요걸 안 배우니까 3개 이렇게 배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는 1학기, 2학기를 동시에 하는 거고, 이렇게 쪼개놓은 거, 요거는 언제만 배워요? 1학기에만 배우고, 요거는 2학기 때만 배웁니다. 보통의 학교들이. 그래서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기하 4개를 배우고, 고3이 되면 내신에서 미적분이란 걸 배웁니다. 미적분. 그래서 총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시 누구는 안 배워요? 문과 애들은 안 배우죠. 고르는 거야. 근데 수능은 일단 뭐는 안 나와요? 여기서 수능 과목이 아닌 거를 빼버리면 뭐가 빠진다? 수학이 빠지죠. 이거는 수능 과목이 아니야. 수능은 요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수원, 수투가 공통인 거죠. 공통. 누구나 다 봐. 우리나라에서 수능 보는 애들은 무조건 수원, 수투는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능 수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100분에 걸쳐서 푼다. 100분. 몇 문제를? 30문제를.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까 국어하고 비교하면, 국어랑 비교해 볼게요. 국어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수학이 매우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 요 공통 과목이 몇 문제냐면 22문제입니다. 22문제. 그러니까 전체 30문제 중에 22문제. 약 75%가 어디서 나오냐면 수원, 수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1, 선택 2, 선택 3 옵션이죠. 옵션 1, 옵션 2, 옵션 3야. 이 중에 한 개만 골라서 보는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보셨어요? 옛날에 수능 볼 때는 다 봤죠, 이거. 다 봤는데 확 빼준 거야.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됐다. 수능 수학의 1번의 특징은 범위 축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수능은 천재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만 보는 것도 아니고 꼴찌도 봐야 돼요. 이걸 국가고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 이것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봐야 되고 머리 나쁜 사람도 봐야 되고 하여튼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는 보통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중간에 맞춰야 돼요. 중간 수준에. 그러니까 내신보다 어려운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내신보다 수능이 쉬운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매우 축소돼 있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수원, 수투가 22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옵션 8개가 각각 몇 문제씩 나오냐면 8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는 확률 통계를 선택했어. 그러면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는 수원, 수투가 22문제고 확률 통계 8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문과. 뭐죠? 거기서 나는 거 아니야? 카메라? 예. 자, 다시 계속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8문제를 선택한 친구는 요게
8문제가 배점으로 몇 점이냐면 26점이에요. 26점이고 요게 몇 점이야? 74점. 74점.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친구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를 8문제 푸는 거고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는 미적분을 8문제 풀어. 근데 대학들이 아까 조건을 건다 그랬죠. 대학들이 이과의 대학들은 무슨 조건을 걸어버렸냐면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걸었어요. 택 1.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한 친구는 이과에 지원할 수 없는 거야. 물론 그걸 풀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대학은 내가 가고 싶은 모든 대학이 이걸 걸어놨어요. 의대 다 걸어놨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이걸 다 걸어놨기 때문에 나는 수학 중에 확통, 기하, 미적분 중에 나는 확통이 제일 자신이 있어. 그래서 확통을 시험을 보면은 잘못하면 어디에는 원서를 낼 수 없다. 의대 원서 못 내고 서울대 공대 못 내고 연대 공대도 못 내. 다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해버린 거야.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대학이 걸었어. 이거 최종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대학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학 자율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야? 이런 시험을 공정하게 출제해서 운영해 주는 것까지가 대학의 역할이고 걔를 어떻게 반영하냐는 건 누구 몫이다? 대학의 몫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할 기본편에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알아볼 때 활용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구조만 좀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친구가 고2가 됐어요. 고2가 됐는데 자기는 내신이 3등급이야. 가만히 보니까 내신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고대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내신 중심이 아니고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친구가 수능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신을 좀 가볍게 보겠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내신을 좀 부차적으로. 대학을 가기에 수능을 보면 되니까. 근데 고2 때 얘가 뭐 배워요? 이렇게 4개를 배워. 근데 자기는 이과야. 이과인데 나는 수시로 갈 게 아니고 정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떤 거를 위주로 수학은 공부해야 돼요? 수원, 수투를 위주로 공부하고 3학년 때 하는 미적분을 약간 선행해 둘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확률 통계하고 기하는 학교 수업만 듣고 그냥 학원도 다니지 필요 없이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내신일 때 수원은 1등급 받겠다 목표를 잡고 수투도 1등급을 받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확률 통계랑 기하는 1등급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대신에 빨리 뭘 해야 돼? 미적분을 미리 선행학습을 하는 요게 현명한 입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런 애들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지. 어쩔 수 없어. 근데 대학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는 거야? 애가 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고2가 됐는데 자기는 수시로 대학 갈 환경이 못 돼. 성적이 나빠서. 그런데 얘가 맨날 확률 통계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속이 타요, 안 타요? 열이 받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설득하려면 구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신데 초등학생들 입장에선 중학교 와서 선행학습을 할 때 확통이나 기하를 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수원, 수투를 위주로 하는 게 훨씬 다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아둘 수 있죠. 이게 수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원들 가면 보통 중학교 학원들이 이 수능 변화된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상하 끝나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기하 이렇게 쭉 선행을 달리는데 무리한 선행을 그렇게 달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수능 범위가 축소되면서 뭐에 대한 요구가 좀 줄어든 거예요. 수학을 선행해야 된다는 니즈가 약간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수학의 모양이에요.